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찬수입니다.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마라톤 도전을 명하셨는데요. 네, 풀코스 마라톤 도전하겠습니다. 마라톤 완주 메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탑리드님이 메고 계신 그 메달을 선물 주신다고 하니 그 선물을 받고 싶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레이트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ABO 리더님들을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제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김일두, 오영옥 리더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한국아메이 배수정 사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냐면 흔히 말하는 뇌혈관 질환,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우리 외조부님들 모두 뇌혈관 질환으로 중풍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중풍으로 돌아가시고요. 저희 큰아버님도 중풍으로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님은 중풍으로 60세 이전에 중풍이 오셔가지고 만 7년이라는 시간을 병석에서 누워 계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의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중풍이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그 중풍이라는 가족력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중풍이 온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아 달라. 중풍이 오거든 소생시키지 말게 해달라고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담배 태우고 짧은 인생이니까 70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담배 태우고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열심히 제 인생을 태우면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아메이를 접하게 되고 저에게 아메이를 가져다 주신 스폰서님께서 한 권의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로 그 책은 듀크 존슨이 쓴 Optimal Health Revolution이라는 책인데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최적 건강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듀크 존슨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행과 유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알고는 있었지만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듀크 존슨의 그 가르침은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무리 유전자 행이 강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것을 무력화시킨다면 그 유전자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메시가 가장 강력한 유전자라고 했을 때 메시가 소속된 팀과 싸운다면 이길 수 없다. 우리 중등부 축구팀이. 하지만 그 메시를 제외한 어쩔 수 없는 메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무력화시켜서 퇴장시킨다면 그 경기는 아무리 중등부, 초등부 학생이라도 하더라도 1대 11이라는 축구 경기는 천하의 메시라도 그 경기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다. 최적 건강이라는 게임에서 유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주변의 환경을 무력화시킨다면 우리는 최적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최적 건강이라는 게임을 할 때 흡연은 상대편과 경기를 하는데 골키퍼가 없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 10대 11로 싸우는데 골키퍼가 없이 싸우니 그 경기를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깨달음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그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그런데 그게 바로 It's you, 당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렸죠. 그 책이 저에게 있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건강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첫 시발점이 된 책입니다. 이 논문, 이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거는 2011년도 아마 타임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Why DNA isn't your destiny. 이때까지 우리는 DNA는 우리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후생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학문인 후생유전학이 그렇지 않아. 얼마든지 유전자는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활 습관과 영양소를 바꾸면 당신의 자녀 세대까지의 유전자도 바꿀 수 있으라고 명확하게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그래, 운동과 영양소로서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약이 만능이고 현대의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던 저에게 영양소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였는데 그때부터 영양소, 즉 뉴트리라이트를 섭취하게 되면서 10개월 되는 어느 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건강을 차츰 회복하시고 정말로 좋아지시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건강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 영양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나서 오늘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잘 웃는데 무생물인 카메라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미소 짓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미소가 부족하더라도 원래 잘 웃는 사람인데 채널 고정, 이 유튜브 채널 고정하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비드 19이라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도 심합니다. 이런 시국에 제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의사생활은 30년이고 전문의 생활 20년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영양소를 공부한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경험한 최적 건강을 지키는 길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우리 남성 리더님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요리 미팅도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건강 레시피, 요리의 건강한 레시피를 알려주고 좋은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요리 경연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10km 이상씩 이렇게 조깅도 하고 있고요. 군산에 가서 또 군산에 있는 남성 리더님과 함께 또 조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양소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적 건강에 있어서 6가지 핵심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도 건전한 아메이 그리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 가치를 제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사업이 건전하고 더욱더 튼튼한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6가지 이 핵심 기둥이 우리들의 최적 건강을 지켜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이 6가지 핵심 요소를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최적 건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소화인데요. 소화가 잘 돼야지 영양소 흡수가 되죠. 가장 중요한 최적 건강의 핵심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소화인데요. 그런데 이 소화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의 위장 장애 문제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이 위산 과다 때문에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 과다 때문에 생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치료 방향도 그런 위산 과다로 인한 위산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중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산은 어떤 상황에서 분비될까요? 맞습니다.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야지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위산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산길을 한밤중에 산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뭔가 검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인 듯한 삼진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눈이 땡그레지고 눈이 커지게 되고 왜? 저놈이 진짜 호랑이인지 아니면 새끼인지 큰 놈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눈이 땡그레지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게 되죠. 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호흡이 가파지게 되고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를 하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붙고 쥐고 온몸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온몸에 전신에 땀이 나면서 혹시라도 잡힐 것에 대비해서 미끄러져서 피할 수 있게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교감신경 반응입니다. 뜬금없이 왜 산중에 호랑이 이야기냐고요? 우리는 이런 호랑이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 실직, 이혼, 사별, 빈곤, 가정 불화, 운전 중에 우리는 너무나 일상 속에서 이런 호랑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감신경은 매일같이 항진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위산이 분비될 수 있습니까? 위산 과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산 저하 때문에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살균이 되지 않고 그래서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음식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더욱더 소화장애, 흡수장애를 겪게 되게 되죠. 그래서 소화는 오히려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촉진된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소화를 촉진시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주제까지 나누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최적 건강에 이르는 6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다. 소화를 개선하게 되면 최적 건강에 이르는 첫 번째 첫 발걸음을 뗀 것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해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들이 만든 수십만 종의 화합물들로 범람하는 속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충제, 제초제, 농약과 같은 지용성 독소들, 팝스라고 그러는데 잔류 농약, 잔류 한 번 들어오면 생태계에 한 번 노출되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체내에 잔류되는 지용성 독소들, 페트병, 아기가 먹는 젖병에 들어있는 젖병 속에 들어있는 비스페놀 A,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가 좋다고 생수를 마시는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페트병, 프탈레이트, 대표적인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왜 살이 찌고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찌고 왜 갑상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왜 생리할 때마다 유방통으로 고생을 하고 생리통으로 고생을 하고 왜 유방에 종양이 생기고 왜 난소에 물혹이 생기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로 그냥 병원에 가서 또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 때문에 생긴 내분비 교란 물질 때문에 범람하는 교란 물질 때문에 생긴 문제를 또다시 약물이라는 마찬가지 화합물이라는 그 호르몬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독성 물질의 노출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최적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먹는 식단을 보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먹지를 않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서 지방간을 만들어서 오히려 해독을 방해하는 쪽의 식사를 하게 되고, 해독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는 전혀 섭취를 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주로 먹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칼로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독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죠. 또 속상하다고 술을 한 잔씩 드시고, 술을 먹는 것은 간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데, 한 번 가할 때마다 채찍질, 한 잔 마실 때마다 간에 채찍질을 가하는데, 회복도 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채찍질을 가하니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는 간경화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을 해치는 약물들을 먹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먹게 되는 약물도 간 해독을 방해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해독을 바로 잡는다면 최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세 번째로는 대사입니다. 먹어도 피곤하고 안 먹어도 피곤하고, 안 먹어도 졸리고 먹고 나도 졸리고. 왜 그럴까요? 내가 먹은 영양소가 에너지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뀌지를 않는 거죠. 힘을 낼 에너지가 없는 거죠. 탄수화물,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영양소가, 그거를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고갈되어져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먹는 식단에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가공식품을 먹지 않더라도 토양의 영양소 고갈로 턱없이 부족하니 영양소 보충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만성 피로에 힘들어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뭡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어디입니까?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제대로 충분히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기계에 녹이 썰고 때가 끼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을 못하게 되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제대로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활력 있는 삶, 최적 건강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면역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면역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에서는 면역이 너무 저하가 돼서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진균과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에 노출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또 한쪽에서는 꽃가루와 같은 아무런 내 몸에 들어오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 물질에 과잉 반응을 해서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고, 또는 장이 망가져서 예전에는 먹던 음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에 먹던 음식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설사나 두통이나 피부 질환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지연성 알레르기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뇌 세포를 내 거로 인지하지 못하고 뇌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면역 이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적 건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면역을 제대로 조절하는 영양소의 섭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환과 소통입니다. 내가 먹은 영양소가 60조 개의 세포에 다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양소뿐만 아니라 노폐물, 대사 노폐물도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것이며 세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대사 노폐물이 집안에 가득하고 쌓이면 사람이 구조할 공간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포가 사멸할 수밖에 없고 세포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가중되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순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정말로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하는 쪽으로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통 문제. 이 60조 개의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서로의 작용을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미시적으로는 세포 구조에서부터 거시적으로는 우리 인체의 구조. 현대인들이 먹는 식단은 영양소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조를 이루는 영양소가 제대로 균형돼서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세포의 형태가 문제가 생기고 세포 조절에, 세포막에 구성 성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자세가 좋지 못하고 자식 생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계나 자율신경계나 또는 장기의 압박으로 여러 가지 신체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죠. 구조를 바로 잡는다면 혈압 조절이나 두통이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이상이 교정된다는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간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피지컬 헬스, 신체적인 건강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적 건강까지 함께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왔을 때 판단, 분석, 예측해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에 능하고 슬픔이나 분노, 고통, 두려움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잘 적응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정서적 건강까지 함께 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적 건강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체질 건강에 제가 깨달은 이 체질 건강의 핵심 요소는 이 여섯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MA의 창업 이념이 뭐죠? 네,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입니다. 제가 영양소 공부를 하면서 건강에 있어서도 저의 철학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여러분 몸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현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왜 내 몸이 이런 소리를 할까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Helping people live a healthier life.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도울 때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욱더 정진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60%의 물과 17%의 단백질, 그리고 15%의 지방, 5%의 핵산, 그리고 2%의 미네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데에는 고작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혹시 리더님들, 우리 인체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시나요? 네, 10조 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0조 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대략 우리 60조 개라고 생각해 보게요. 제가 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흔히들 60조 개라고 하죠. 그런데 하루에 죽는 세포가 하루에 몇 개가 될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각질 세포가 탈락되고 간 세포가 세포사하고 장 세포가 세포사하는데 이런 세포 수가 몇 개나 될까요? 600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죽기만 하고 재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자, 죽는 만큼 재생을 하겠죠. 뭐 재생을 하려면 영양소가 필요한데, 자, 그 이야기는 차지하고, 자, 600억 개가 하루가 죽고 재생이 된다면, 그러면 60조 개의 세포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1000일이 걸리죠. 1000일. 년으로 따지면 약 13년도 채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햄버거나 피자와 일닭일치킨을 매일같이 고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13년이 안 돼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소와 양질의 대량 영양소와 양질의 미량 영양소로 우리의 몸을 만들게 된다면 3년도 안 돼서, 비록 지금 내 몸은 형편없지만 3년도 안 돼서 내 몸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참 한번 태어난 몸이 바뀌지 않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네. 그래서 좋은 영양소,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중에서 60%의 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 다 못할 것 같은데 60% 물과 단백질 이야기만 잠시를 하겠습니다. 물, 제가 늘 강조하듯이 물의 역할,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게끔 했죠. 그래서 뛰면서 아침 조깅하면서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 하면서 암기하면서 그 물이 그거를 암기하면서 그 물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물의 중요성에서 물의 역할인 소화, 흡수, 배설, 운반, 조절, 유지를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저녁 뛰면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어떤 그 깨달음이 오게 될 것이고 물 먹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섭취량과 배설량은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섭취량이 준다면 배설량은 줄일 수밖에 없겠죠. 섭취량이 많으면 배설량을 늘려야 됩니다. 왜?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배설은 어떤 형태로 배설을 할까요? 네, 소변으로 제일 많이 배설을 하죠. 우리가 마신 물의 양의 60%는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소변 섭취량, 수분 섭취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소변 배출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침에 첫 소변을 보면 소변량이 짙죠. 아침에 첫 소변과 같은 소변을 하루 종일 본다면 수분 섭취량이 여러분들은 적다는 이야기죠. 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량을 계속 늘리지 않게 된다면 호흡을 통한 수분량을 줄이게 됩니다. 호흡을 통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15%입니다. 호흡을 통한 수분량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관지가 수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하루 종일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죠? 늘 기침, 가래 계속 하시죠. 왜? 기관지가 수축이 되시고 호흡 곤란이 오시는 거죠. 천식이 생기는 거죠. 또 물을 안 드시게 되면 피부로 땀 말고 피부로 evaporation 그 정발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날 쟁반에 물을 내버두면 물이 없어지죠. 땀 말고 정발을 통해서도 15% 소실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데도 물을 안 먹게 되면 피부에 촉촉함이 없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됐죠.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피부를 만져보면 어떻죠? 네, 촉촉함이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대변으로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변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수분을 재흡수해서.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게 되죠. 수분 섭취만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또 실제로 현재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수분 섭취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료 현장에서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물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을 먹어야 되죠. 좋은 물.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단백질 정말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동물성 단백질 레드밋이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레드밋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올 초 작년인가요? 쌀탄 계열 고혈압 약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식약청에서 대거 수거해 갔습니다. 그게 바로 2군 A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류성 식도염 위산 치료제인 약물에 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대거 수거해 갔었죠. 그게 바로 2군 A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밋이 그 발암물질과 똑같은 등급인 2군 A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국제암연구소에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도 공표를 했죠. 그리고 우리 신문지상에도 공표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 까먹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먹더라도 충분한 방어 영양소를 먹고 마늘과 같은 충분한 방어 영양소를 먹어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단백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정말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 핵산, 미네랄, 탄수화물 이 이야기는 혹시라도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울고 있다면 우는 아이에게 입을 털어막을 엄마는 없을 겁니다. 아이가 울고 있다면 똥을 쌌는지 소변을 쌌는지 기저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울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왜 아이는 울음으로밖에 소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배우지는 못했으니까. 또 그러고도 아기가 운다면 젖을 주겠죠. 그러면 안아주겠죠.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혈압 상승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먹게 되죠. 과연 이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일까?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혈당 강화제를 먹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치료가 될까?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치료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활 습관 변형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차단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씁니다. 물론 많이 높을 때는 약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굳이 약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약을 쓰는 남용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을 해결해야지 콜레스테롤이 좋아질 텐데 그런 현상에다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최적 건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소방차가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 죄 없습니다. 왜 소방차를 치우려고 합니까? 불을 꺼야지. 콜레스테롤은 불이 난 곳에 소방차 출동하듯이 우리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합성된 것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치료를 해서는 결코 최적 건강을 이룰 수가 없다. 평생 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근육통, 관절통 있으면 섬유 근육통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또는 골 관절염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피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골 다공증 또는 비만 또는 암 또는 치매와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피부 문제에서는 피부과 가서 피부 연고 스테로이드 약 또는 항히스타민제 먹거나 바르고 관절통이 있으면은 또 그 소염 진통제 먹고 갑상선 문제는 내분비 내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 근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만성 염증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잠시 제가 한 30분 정도 제 경험 건강에 중요한 이 6가지 핵심 기둥과 저의 건강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봤는데요. 영양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양소를 먹을 것인가? 저는 이 뉴로 모니터에서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뉴로 모니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지구상에서 뉴트리라이트는 is the only vitamin and global brand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 지구상에서는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는데 다른 농장이 아닌 자체 농장에서 대부분 다른 농장에서 원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체 농장에서 그것도 어떤 농장?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농장. 그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는
그렇게 해서 원료를 가지고 만든 바이타민 미네랄 브랜드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죠. 제가 뉴트리라이터를 만나서 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기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NSF라는 제3자 비영리 단체, 권위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함량대로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 먹어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있는지, 또는 생산시설은 정말로 안전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로 너그 유기농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평가해서 다 인증 마크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믿을 수 있는 제3자 인증, 비영리 단체인 NSF의 인증까지 거쳤으니 이런 제품 얼마나 좋습니까? 뉴트리라이트로 최저 건강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follow, fight, compassion.